네, 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쌍수를 또 했잖아요. 누구한테 봐도 잘 됐네요. 네, 저희 훌륭하십니다. 저쪽에 계신 분이 누군가 해주셨는데. 하셨구나. 네, 일산의 모 병원에서 했답니다. 맞아요. 네. 엄친아? 라는 이야기가 너무 좀 옛날 단어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엄친아의 삶은 어떤가 제가 살아보지 못한 또 그 세계가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또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셨어요. 네, 허우진 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루미 성형외과 대표원장 허우진입니다. 와. 엄마 친구 아들이 될 뻔한 남자입니다. 아니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네. 집안 대대로 의사시라고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대로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그 제주도에서 농민이셨고, 네. 그다음에 뭐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외과 의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약사셨고, 네. 그리고 외가댁은 전통적으로 좀 서울대 출신 의사 선생님이 좀 많았던 약간 반의사 집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금수저라고 제가 봐도 되나요? 제 기준 되게 금수저. 금수저 자산 기준은 어떻게 잡냐에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은 어디 학교를 나오셨는지. 저는 네, 초등학교 때 그 제주도 초등학교부터 말씀해 주시는 네. 건가요?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그냥 뭐 고등학교는 제주도에서 나왔고요. 대학교는 네. 서울대학교 의대, 그다음에 과는 성형외과, 그다음에 트레이닝은 그 아산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와가지고 호감 있다.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기혼이신데. 주로 아주머니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의도치 않게. 약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고요. 호감형은 아니고 보통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조금 뭐 어렸을 때 좀 20, 30대 조금 있었지만 보통은 40대? 30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호감형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되게 진심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은 나 좀 호감형이지, 나 약간 아니요, 귀엽지 저 이렇게 범죄자형이라는 생각하시는 소리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저도 2011년인가 교수님한테 쌍수 받고 나서 그나마 좀 용의자 선에서 조금 벗어나는 정도? 그 정도였지. 좀 범죄자형이랑 말이 많이 들었는데 다만 다행스러운 건 제 나쁘지 않은 스펙 덕분인지 여자 네.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얘기를 네.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재력가이신 분들은요, 흔히 말하는 사위가 자기 돈을 안 뺏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통 좋아하는 하는 거고요. 본인 벌이도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 항상 법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세팅되면 자기 아들은 약간 그 흔히 말하는 그쪽이 여자 쪽이 권력이 있는 집안, 그리고 딸은 좀 안정적인 집안. 네. 그래가지고 걔가 보통 의사들이 굉장히 컨저베이티브하고 보수적이거든요. 네. 뭐 자기 사업 같은 거 이상한 거 안 넘보기게. 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의대라서, 그러니까 의사라서가 아니라 네네. 좀 서울대 나온 또 그게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네. 의외로 의리의리한 집안들이 많아요. 네. 막 예를 재벌집. 들면 네. 요새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벌 집안에서는 적어도 학부까지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보내자. 특히 현대가 쪽은 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거의 보내요. 요새도 그럽니다. 근데 뭐 다른데 삼성이나 이런 쪽은 요새는 중고등학교도 보내는 입장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님도 서울대 나오셨고요. 예를 들면 노소영 씨도 서울대 나오셨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님도 고대 나오신 것처럼 예전에 1세대, 2세대까지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그 잔재들이 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꽤나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오렌지족처럼 좀 그리는 경향이 많은데 오렌지족.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일단 서울대에 들어와서 재벌집이면 일단은 범생이의 너드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는 무슨 모 그룹 회장 아들도 실제로는 지금은 판사인데 지금 판사 아마 그만두고 승계 받나? 하여튼 판사인데 그 친구도 35대 때까지 산타페 타고 있었고요. 제가 시집 보냈던 그 친구도 굉장히 나름 재벌가 딸인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가나 초콜릿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네. 굉장히 생각보다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 보면 서울대 귀족클럽이라고 그러면 명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재벌집 무슨 아들이었지? 막내 아들. 어. 재벌집 막내 아들. 뭐지?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네. 보다 보시면 어떤 서울대 귀족클럽이 한번 나오게 네.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아예 명우회라고 해버리는데 네. 거기 보면 그 친구들이 엄청 양아치로 나오고 네. 막 뭐 부흥하고 귀족과 스포츠카 타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얌전하고 거기 가야지 그 사람이 그건지 알 수 있어요. 아, 그거랑 비슷하네요. 원래 찐부자들은 이렇게 유튜브에 안 나온다. 네네네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저도 네. 아주 성형외과가 잘 됐으면요 네. 여기 재수가지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등 신랑감이라고 보통 의사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런 싱글의 삶은 어떤가요? 저희 남편이 사실은 학교 후배예요. 그리고 또 성형외과 의사지만 여기는 이제 저랑 보면 알잖아요. 아니 여기 저는 30살 때 만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싱글의 삶을 몰라요. 아, 네. 저도 실제적으로 연애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싱글 라이프를 충분히 완벽히 경험하지는 않은 상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싱글인지 아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스펙 좋은 남자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자유분방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보면 좀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님 노총각들 보면 여자친구가 뭐 3명, 4명, 5명도 있고 그래요? 뭐 동시에 2명 만나서 헷갈릴 때도 있고 어느 병원인지 좀 서줘. 있어 뭐 강남역에 잘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나이가 만 40대 저 나이 때인데도 뭐 클럽 맨날 다니고 아유 그렇게 조금 자유분방한 삶을 많이 즐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자유분방하고 그렇게 노는 걸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네. 생긴 건 이래도 나름 그래도 스펙 자체는 범생인지라 조금 얌전하게 살았고 네. 그나마 뭐 35 이전엔 체력이 좀 좋을 때는 저도 클럽이나 이런 데를 조금 입배 몇 번 당하긴 했지만 열심히 즐기긴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약간 네. 그 원장님이 어떻게 좀 화려했던 시절 이런 걸 말씀하시기는 조금 네. 꺼려지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이게 뭔가 주변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네. 일단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입이 적지 않은 편이라서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여성분들에게 접촉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남편분도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 얼굴이 스마트해 보이고 얼굴이 선해 보이고 그거랑 전혀 관계 없어요. 아니 생애와 관계 없는 거 너무 잘 네.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의사라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이 사람이 가진 것보다 뭔가 훨씬 더 많아 그게 보이게 만약 만드는 일명 네.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일단은 그 성형외과 저 원장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요. 일단은 그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하면 뒤에서 뭔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느낌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고요. 네. 성형외과의 포지션 자체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흔히 말하는 여자들의 가장 강점을 약점으로 볼 수 있는 포지션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남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점이 외모인데 네. 그거에 대한 단점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런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연애 관계를 상위 포식자, 하위 포식자로 나누긴 조금 뭐하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상위 포식자에 있는 개념 자체 있어요. 그렇게 학벌이 좋고 네. 이런 분들은 배우자도 이렇게 볼 때 비슷한 학벌이나 이런 거를 보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보긴 되죠.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범생이로 키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제네틱하게 아니면 네. 환경적으로 연애들은 조금 프리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을지라도 결혼할 때는 부모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매 따라 이게 사람이 호르몬 레벨이 점점 떨어지면서 네. 남자들이 조금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의사들은 의사끼리 결혼하는 게 요새는 가장 많습니다. 요즘 진짜 의사 커플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의사 주변에 있는 치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약사나 아니면 거기까지는 좀 결혼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그 외로 따지면 한 10%에서 20% 분들은 간호사까지도 네. 있고 승무원, 네. 심지어 BJ, 연예인, 네. 그다음에 아니면 아싸리 재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간다지만 네. 기본적으로 여자 쪽에 있는 스펙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네. 보통은 서울대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서울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자 쪽 학벌을 조금 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집안이랑 보통 두 개가 제일 메인 팩터고 네. 그 다음 한 재력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이쁨이 유리하다 그러는데 흔히 말하는 하한선 정도가 있는 거지 엄청 예쁜 것도 실제로 엄청 예쁜 분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저랑 결혼하셨는지 예쁘니까 결혼했잖아. 얼굴이 요만하구만. 조금 다시 이게 보통 궁금해지는. 네. 그 있어요. 근데 서울대 중인 의대들 애들 중에 일반적으로 90% 근데 10% 완전 상또라이거든요. 상또라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결혼을 하실 때 네. 부모님들이 네. 엄청 이렇게 우리 아들 성형외과 네. 의사니까 뭔가 네. 이렇게 되게 기대하시는 것도 네, 많고. 엄청나게 많죠. 무지하게 그리고 이제 많습니다. 되게 며느리한테 약간 힘들게 하시는 네, 것도 엄청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많잖아요. 뭔가 그런 좀 재밌는 살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라고 하기 좀 의사분이랑 결혼할 때 굉장히 네.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의하실 게 있어야 네. 되는데 의사들이랑은 현실적으로 결혼하기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째서 그 부모가 흑수저든 금수저든 만약에 흑수저면요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몰빵 크고요 진짜. 네. 금수저인 의사조차도 네. 금수저기 때문에 여자 쪽 집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볼 때는 아무리 그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하는 행동을 먼저 보세요. 정말로 나랑 결혼을 할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리고 본인이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 의사와 해당할 정도로 객관적인 스펙이나 아니면 뭔가 객관적인 외모 빼고요. 만약에 여자분이시라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비빌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의사랑 결혼을 진행하게 하려면요. 뭐 옛날보다는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왜? 옛날에는 의사가 잘 사는 부자여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부모님이 기대감이 컸다면 지금 의사가 된 분들은 뭐냐면 그만큼 부자가 되진 않았어도 부모들이 그 전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공부를 그러니까 잘하게 하기 요새는 위해서. 뭐 의사 아들 하나 얻으면 강남 쪽에서 가면 목에다 심을 빡빡빡 주고 다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보다 의사 지위가 좀 낮았으니 의사 널린 게 의사잖아요. 요새. 힘들다고 봐야 쉬워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의사 되는 건 더 힘들어졌어. 다 의대 가려고 힘들으니까. 하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 기대감은 난 요만큼 내가 고생해서 이 아들 의사 만들었으니 투자 대비 자기 리턴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자식은 자기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 부모는 인베스트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리턴을 얻으려면 당연히 아들한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어요. 의대를 갔을 때는 나도 약간 좀 재벌집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재벌집 사이가 될지 않을까 그런 상상은 해본 적은 특별히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벌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했으니까. 그냥 왜냐하면 저희 집 자체가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라서 무조건 이쁜 여자만 어떻게 만나자 그게 목표였어. 난 솔직히 말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게 잘난 편은 아니라서 공부라도 해야지 예쁜 여자애들이 나 좀 봐주지 해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속상한 건 뭐냐면은 의사들 특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미디어에 그려지는 모습이 너무나 막 바람피고 막 양아치고 여자 많이 만나고 막 그리고 막 와이프 때리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본인 남편이 안 그러지 진짜 많이 그래. 그래요? 네. 네.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 어느 정도 현실은 반영은 된 거예요. 난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림책을 좋아했어. 이렇게 해요. 보통 방송 나가면 그런데 물론 그것도 반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반은 기본적으로 성형외과 흔히 말하는 저희 선배 때 정도는 저희 의국 같은 경우는 연예인기가 다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조용한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자들이 그냥 의사는 막 다 좋아할 것 같이 또 좀 그려지는 게 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싫어할 수 있잖아요. 요새 의사들도 의사한테 옛날같이 뭐 열쇠, 뭐 3개, 4개 뭐 의리의리하고 잘 되면 실제로 뭐 의사면 뭐 좋아하는 경우도 옛날에 의뢰 있었지만
이제 여성분도 알아요. 의사가 안정적이지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수 있기는 힘들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의사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정도 얹혀주는 거 정도지. 네네네. 그 흔히 말하는 뭐 키 작고 못생기고 그런 의사분들이 쉽게 여자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약간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 해요. 의사들이 이게 더 심해진 게 의사 되기는 더 힘들었는데 옛날보다 여자분들이 자기를 덜 좋아해 주니 예. 약간 열폭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네. 뭐 서울대 나와서 막 성형외과 의사에 네. 뭐 또 강남 사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막 잘 살고 이게 어떻게 뭔가 이룬 게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네. 그 원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인생이 참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네네네. 살아봤으면 어떨까?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뭐 저도 뭐 특이하지만 제 자신을 게임 캐릭터로 보기 때문에 하루하루 제 레벨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 부러운 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냥. 그냥 하루. 네네, 그냥 하루하루 전보다만 나아지면 됩니다. 일단은 최대한 수명을 늘리고 네. 수명을 늘려야지 매일 개발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하루하루 노력해서 내가 죽었을 때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꼬닥 죽으면 뭐 끝입니다. 그냥 안 아프게. 특별한 뭐 빅픽처나 이런 것은 없고요. 네. 막 엄청나게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뭐 백조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병원을 엄청 크게 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커 있겠지. 뭐 그래도 후회는 없이 열심히 했지 오늘 하루 그냥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면 뭐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셔도 또 의사. 저 원래는 게임 만들고 싶었어요. 네. 원래는 판타지 소설 굉장히 좋아했고 게임 같은 거 굉장히 해서 게임 시나리오 작가 고3 때 꿈이 구체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때 게임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셨다고요? 게임 기획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버지가 안 가면 너 반 죽인다 그래서 갔는데 다시 태어나면 모르겠어요. 그 잘 모르겠어. 그때는 태어났을 때 몇 년에 태어났는데 그거에 따라 다르겠어. 만약에 지금 2020 아니 이 티들 다시 몇 년도인가요? 태어났을 때가 뭐 이러면.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9만전자 될 때쯤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투자 대비 나오는 게 가장 적을 때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계산을 하는 게 의사 초봉이랑 삼성전자 과장 연봉이랑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과장 정도 되면 의사 나왔을 때랑 비슷해. 친구들이랑 딱 비교를 하면 네. 예전에는 몇 배씩 차이가 났습니다. 몇 배씩 그러니까 의사가 몇 배 잘 벌었다는 몇 건가요? 배 잘 벌었는데 지금 보면 한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네, 과장의 네, 연봉과 네. 의사 네, 처음에 초봉이요. 이제 네, 전문의로서의 초봉이요. 네. 페이닥터를 할 때 그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차이 나는 걸로 생각도 안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로 봐서는 곧 역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 선호도가 훅 떨어져요. 딱히 믿을 거는 안전성 말고는 없거든요. 평생 할 수 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100세 시대니까 저는 이제 또 그것도 굉장히 또 장점이라고 뭐 생각을 그건 해요. 나름대로 메리트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그게 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의사 숫자가 적체가 됩니다. 그죠. 90살 의사, 은퇴가 80살 의사, 없네. 70살 의사 되면 의사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져요. 좋을 것도 없어요. 네. 네. 짧아요. 일단은 수술하는 우리 게.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 되면 살짝 노안 오기 시작하고요. 네. 50대 중반 오면 트레모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형외과 전성기는 45세부터 50살. 그 피지컬적으로는 40대 초반이 맞는데 그때 경험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50대 초반 되면 외모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근데 건강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런 또 업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분명히 있고 네네네. 원장님 자체 입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왜 사람들이 수술하러 안 가고 상담하러 네, 뭐 갔는지 그렇어요. 왜냐하면 알 것 같아요. 성형외과 네. 의사를 오래 하다 보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딱 보면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밤을 샜는지 안 샜는지 그런 거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오래 하다 보면 약간 관상가나 네. 무당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저 어떤 사람인가요? 원래 부잣집 가식 관성이었는데 결혼 잘못됐나요? 되게 고급스럽게 귀족적인 아유. 분위기가 좀 나십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좋은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쁘신 얼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아이룸이 허우진 원장님 모셔가지고 뭔가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 선생님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냥 다른 업계고 사실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저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뭐 큰 기대 없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죽을 때쯤 되면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전투력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정말, 드래곤볼을 보셨군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죽는 게 목표다. 네, 이 말이 저는 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